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인예두에서 이제 종합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현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종합과목 전체에 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랑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종합과목 전체에 대한 먼저 구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종합과목은요, 전체적으로는 총 38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80분 동안 풀이를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요 일본어 같은 경우가 조금 빡빡하게 25문제를 45분 안에 풀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6문제, 총 큰 6문제를 80분 안에 풀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요 일본어가 300점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절대 일본어 때문에 이 종합 과목이 어렵다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럼 포인트는 뭐냐? 바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는 누구나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성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 구성은요. 기본적으로 1번부터 38번이 있다고 한다면 1번부터 8번까지는 시사상식 문제 혹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꽂아서 여기는 뭐하는 나라니, 산업 구조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역사는 어떠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9번부터 38번까지가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9번부터 보통 19번까지 여기서 한 19번까지가 경제 문제, 그리고 20번부터 한 25번까지가 지리, 그리고 26번부터 대충 33번 정도까지가 정치, 그리고 34번부터 마지막 38번까지가 세계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영인애들 같은 경우는 요 경제와 정치에서 현대 경제사, 현대 정치사를 각각 뽑아와가지고 새롭게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 현대사회.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현대사회는 어떤 걸 배우냐면 현대 경제사라고 해서 IMF 체제라든가 혹은 무역수지, 환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현대 정치사라고 해서 국제연합, 냉전, 민족 분쟁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현대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들 있죠.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 사회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5개의 과목을 배우실 건데 문제는 38문제예요. 1번부터 38번까지. 보통 그 전에는 36문제도 나오고 많은 문제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고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38문제 안에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경제 가볼게요. 경제. 경제는 범위가 경제 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혹은 수국곡선, 시장기구 있죠? 그거, 그리고 금융과 재정, 일본 경제사 등등등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자, 경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문제 수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구조에 대해서 어려워하세요. 근데 경제는 상당히 딱 떨어지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경제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요소가 많은데, 요인이 많은데, 이재유에서는 딱 떨어지는 문제들만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다. 그러면 A 정책을 한다. 그러면 B가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딱 떨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려운 경제 구조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이해를 하면 절대 잊지 않아요. 그 메커니즘 한 번 첫 번째 이해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다 풀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학자 혹은 경제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종합 과목은 사회 과목이라고 보통 하죠. 한국에서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책 이름도 외워야 돼요? 연도 왜 이렇게 많아요?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외워 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그 학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책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쉽게 흥미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거를 착실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착실하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유의 종합과목을 포함해서 모든 일본어, 종합과목, 수학 다 똑같은데 많은 친구들이 맞으신 문제는 점수 배점이 커요. 틀린다면.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틀린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배점이 없는 거예요. 거의. 1점 혹은 많아봤자 2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학자, 경제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해요. 외우면 끝이거든. 그래서 배점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한 번에 딱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리 파트인데요. 사실 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이재유를 한 번이라도 수험해보신 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왜 싫어하냐면 범위가 상당히 방대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의 모습, 예를 들면 지형이라든가 기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업, 무역, 아니면 뭐 자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세계의 여러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해외여행을 좀 자주 다니셨고 아니면 해외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나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각 대륙의 각 나라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희가 좋아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같이 이제 확산시켜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또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첫 번째로 이재희가 원하는 경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리 같은 경우는 유형이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던 그 글로 되어 있는 문제 있죠. 그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표 문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부터 5위까지 빈칸 뚫어놓고 어느 나라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지도를 줘요. 그래놓고 여기 어디니? 혹은 어느 나라 거니? 혹은 무슨 지형이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표 문제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에서 1위부터 5위는요 사실 통계치이기 때문에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유가 물어보는 나라들은요 어느 정도의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남미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혹은 유럽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유럽에서도 북유럽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연상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 나라들,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다양한 나라들의 약간 산업, 구조, 아니면 정치, 지형, 각국의 뭐 전통, 문화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 어떻게 세계지도 보고 외운다고 다 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자료집이 저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정치예요, 정치. 자, 정치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는 어렵지도 않고요, 범위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근데 배점이 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잘 맞춰요. 그래서 배점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 초고득점과 그냥 고득점의 차이가 벌어지는 게 여기예요, 여기. 정치 파트인데 정치 파트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미묘한 동사 차이 혹은 미묘한 주어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범위 중에서 일본의 정치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각과 국회가 있는데 그 둘이서 조약에 있어서 하는 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회는요 조약을 승인하고요 내각은요 조약을 체결해요.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 혹은 그 단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키워드는 정해져 있어요. 이재유 종합 과목 전반적으로 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그 키워드가 있다. 그럼 걔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범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이걸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다음에 배울 현대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현대사회는요. 일단 첫 번째로 내용이 방대해요. 상당히 많아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170, 180 맞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걔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효율이 제일 중요해요. 효율. 효율적으로 이 방대한 양을 빠르게 잘 이해해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름이 현대사회인 것처럼 현대사회에도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향을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체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열심히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야기와 함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사라든가 경제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역사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역사 속 뒷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끝이 아니라 왜 닉슨이 중국과 친해졌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쉽고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게 세계사예요. 이제 세계사라고 하면은 특히나 남학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세계사? 너무 많아요. 연도 다 언제 다 외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세계사 연도 많은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세계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범위가 짧아요. 17세기, 18세기 이후부터가 그 범위거든요. 그리고 이재유 같은 경우는 냉전을 세계사에 넣었는데 저희는 이제 현대사회 안에다가 냉전 그 시대를 넣었기 때문에 저희 영인예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세계사 파트는요 17세기부터 1945년 제2차 대전 끝날 때까지밖에 다루지 않아요. 알겠죠? 범위가 상당히 짧아요. 고작 해야 300~400년이에요. 요거를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 조약들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많은 내용들 어떻게 다 합니까? 300~400년이라고는 해도 나라가 몇 개고 사람이 몇 명이고 조약도 몇 개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예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를 이어주는 역사 속 뒷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그 두 개의 나라가 그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왜 두 개의 나라가 혹은 세 개의 나라가 친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때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런 것들을 뒷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계사를 공부할 때 많은 친구들이 포기하시는 이유가 맥락을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맥락,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대별로 한번 쫙 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라별로 혹은 지역별로 한 번 더 훑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지역에서는 그 시기에 이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전체 흐름 속에서 각국의 입장이 되어서 공부해보고 이해해보면 세계사는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왜? 어차피 정해져 있는 조약과 사건들을 다 제가 정리해드릴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총 5가지 과목, 경제, 지리, 정치, 현대사회, 지리, 세계사까지 총 5가지 과목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강의의 특징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첫 번째로 개념부터 재밌게 하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랑 직접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면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일본 입시 이재유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토플도 수험을 하고 소논문도 치고 그리고 면접도 봐서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은 일본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소논문도 아니고 토플도 아니었어요. 저는 종가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되게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재미가 없어요. 내용도 많고 너무 방대하고 근데 관심은 없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 나서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미예요.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일본어 같은 경우 혹은 수학 같은 경우는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친구들은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종과는 그게 아니에요. 잘한다고 해서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못한다고 해서 엄청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과목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종과는 잘할 수 있고요. 다른 과목은 완벽한데 종과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흥미도의 차이예요. 흥미도예요. 종과는 누구나 쉽게 암기를 한다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폭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목표로 했어요. 열심히 잘 가르치기도 할 거지만 무엇보다 재밌고 흥미롭게 가르치자라고 하는 거. 그게 제 모토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초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다 막 나오고 있는 그런 교재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근데 제 교재를 보시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기초 개념 정말로 130, 120점대가 필요하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전체나 190 혹은 만점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단계별로 잘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120, 130 필요하신 분들도 190 필요하신 분들도 같이 같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원하는 점수들을 찾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개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받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실제 출제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즉각 이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키워드에다 밑줄 치고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다음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자부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자부해서 별 붙일 거예요. 저 진짜 이거 자신 있어요. 저는 시험 직전에 자료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험 직전 자료집이라고 해서 어떤 걸 드리냐면 세계지리 자료집, 세계지리. 근데 대륙별로 나라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도도 드려요. 그리고 그 나라의 혹은 그 지역의 중요한 산업, 구조 아니면 문화 이런 것도 다 드려요. 다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사상식 자료 좀 따로 드려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현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 뭐 최근에 일본에서 어떤 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러면 드리고요. 어디서 민족분쟁이 일어났다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재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항상 나는 이거 나오면 틀려요, 이거 나오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 마기나와시 좀 헷갈릴 만한 또 사항들만 가지고 정리를 쫙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재유 직전에 그 자료집들을 한 번씩만 본다 하더라도 최소 한 문제, 최대 3-4문제까지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렇게 자료집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현강 친구들이 보통 주가 되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인강을 들어주신다면 인강에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종합과목 만점을 향해서 그리고 190점대, 180점대를 향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